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나쁜 년으로 근 몇 년을 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 얘기하면은 아 엄마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딱 잘라서 되게 엄마가 막 저한테 나 너가 너무 냉철하게 말해서 막 가슴 상해 막 엄마 마음이 아파 막 이러면 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미안한데 나는 이제 그렇게 못 살겠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엄마 그래서 한동안 얘기 안 하시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저희가 시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엄마한테 막 엄마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 해도 돼.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한국인으로 이렇게 딸로서 바운더리 세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랑도 엄마한테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여? 나한테 관심 적당히 보여. 엄마 나 30이 넘었어. 이랬는데 엄마가 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냐 이러면서 니네 할머니도 물어보고 니네 할아버지도 물어보고 니네 큰 이모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 근데 엄마는 뭐라고 해? 근데 약간 거기서 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엄마는 아직도 내 엄마 노릇을 해야 돼서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고 엄마도 이제 나랑 비슷하게 내가 엄마한테 착한 딸 노릇 해야 돼서 그러는 것처럼 엄마도 착한 딸, 착한 며느리, 뭐 착한 동생, 착한 언니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구나 하는데 저희 아빠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서 아빠는 이미 이제 아빠는 오래건 끝났고 아빠는 이제 나한테 즐겁게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도 항상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이었고 이제 아빠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야 아빠 미국 놀러 가면은 아빠랑 같이 골프장 좀 가냐? 그래서 너 골프는 언제 배우냐? 뭐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작년 여름쯤에 이제 저희는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사귈 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아기를 금방 가질 생각 없었고 뭐 가질지도 모르겠고 우리 뭐 결혼하고 한 3년쯤 있다가 아니 결혼하고 그때쯤 약 5년쯤 전에 저희가 6년인가 우리 한 3년쯤 후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 3년 포인트가 됐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아직 이런 얘기를 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 우리는 1년만 있다 얘기하자.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두 번째 갔다 오니까는 근데 언제 준비가 되지? 준비가 되는 거는 대체 그 무슨 뜻이지? 준비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희가 가계부 쓰고 한 2년 동안 그런 걸 봤는데 우리가 한 3년쯤 전에 생각했던 아기를 가지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테크니컬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돈 뭐 얼마만큼 모았고 집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기 가지기 전에 개를 키우자.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여태까지는 우리 인생만 되게 케어를 했는데 우리 인생 말고 다른 존재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을 좀 포기하면서 이제 얘를 기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긴 한데 걔도 굉장히 많이 임시보호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약간 키워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강아지를 여러 마리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많이. 근데 그러면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다 못 자도 막 새벽 3시에 얘네가 낑낑대고 울면 내려와서 빨리 똥이랑 오줌 안 치워주면은 우리 집 부엌이 난장판이 되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와서 치우고 올라가고 얘네가 또 낑낑대면 또 내려서 또 치우고 이렇게 한 몇 주를 막 이렇게 좀 잠을 못 자면 생활하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살면 안 싸우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네 집으로 와서 술 마시자 그러면 우리 뭐 아 그래? 이러고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그러면 술도 못 마시고 저는 이제 대마가 학법인 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마 애더블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저는 그 앵자이리에 되게 도움이 돼서 하는데 근데 앵자이리는 난 그럼 앞으로 진짜 약을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굉장히 TMI지만 남편이랑 저는 그리고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제가 바이섹슈얼이라서 여자를 같이 만나요. 여자친구들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막 야, 우리가 애가 있으면은 데이트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랑. 애가 있으면은 뭐 우리 여자친구가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뭐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래도 아 지금 우리가 애 때문에 못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컸고 나 지금 그냥 내 몸 하나만 부축하게 누리게 했는데 임신하고 애를 낳아서 몸이 망가지면은 난 그럼 얼마나 더 허약해져야 되지? 막 이러고 허약해진데 뭐 탓할 사람도 없고 내 자신뿐이고 그랬는데 올 여름에 이제 저는 무슨 셀프 디벨롭먼트 코र्스 같은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얘기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선택하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생은 리즈닝으로 되게 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스 앤 컨스를 보고 프로가 더 많은 걸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많은 액션을 취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사람이 그냥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얼마나 다른 뭐 아웃컴이 나오나 이런 거였는데 저 이거 수업을 전에 들었던 걸 다시 들었던 거였는데도 그거에서 너무 약간 띵한 거예요. 임신하는 거 진짜 프로스 앤 컨스 리스트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아무리 봐도 콘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약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봤자 프로가 지금은 많다고 해도 나중에 뭐 제가 애가 생겼는데 애가 너무너무너무 디피컬트한 애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것은 내 칼큘레이션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되물을 수도 없고 일단 애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결국은 어떤 쪽에 그 리스트가 더 커지냐에 따라서 너는 불행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랑 막 그러면 나는 뭐를 선택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선택을 함으로써 나한테 오는 건 뭐지? 그래서 그때만 얘기를 하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으로서의 제 존재의 의미는 뭔가를 이 세상에 컨트리뷰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저는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이 컨트리뷰트하고 있지만 뭐 좋든 나쁘든 많은 쓰레기도 만들고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애를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크고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안 낳기로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걸림돌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제가 일을 되게 많이 벌리고 막 몸 스트레스 받고 하는 몸 스트레스 받아도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이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아이가 좀 더 우선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그것만큼 큰 거는 제가 좀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수명이 줄을 것 같아요. 진짜 낳는 순간 애를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으면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애가 밤에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 익스트림한 걸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막 생생한테 자고 있다가 애가 숨 안 쉬면 어떡하지? 시작해서 뭐 10대 때 나갔는데 안 들어오고 뭐 어른이 됐는데도 막 자동차 뭐 끌고 나갔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매일매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인이라서 제가 출산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애를 안 낳고 사는 게 내가 오래 살겠구나라는 결론이 닿았고 임신을 살짝 한 고등학생 입장에서 대학원생을 보는 느낌이랄까? 뭐 대학원이 필수이지 않잖아요. 선택하는 거고 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이고요. 저는 대학원은 가긴 갔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느낌.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 중에서 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원을 가지 않는 그런 그리고 그 일부의 좋은 면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임신이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항상 그 임신을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중간 어디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임신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쪽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게 분명해질수록 그쪽이랑은 제가 멀어지는데 제가 임신과 출산 자체가 싫어서보다는 임신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제가 잃을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잃을 것들이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랑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유도, 제 몸에 대한 자유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이건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좀 적다가 생각하는 건데 임신, 출산, 육아 이 부분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 남편, 저희 엄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제 몸을 가지고 꿈을 꾸더라고요. 자기의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사실 제가 이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지도 묻지 않은 채로 자기가 그 꿈을 막 키우는 거예요. 거기 자기 노력과 고생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그것부터가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온전히 내 몸에서만 일어나는 과정과 고통을 가지고 누군가가 꿈을 꾼다는 게 저는 너무 참신했고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임신 출산한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스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나 몸이 출산하는 젖소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취급되는 것 같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향이겠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를 위해 쓰는 시간, 제가 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떤 존재 때문에 그걸 제가 조율할 걸 생각하는 게 저한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랑 남편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뀔 텐데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를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해봐야 그걸 보면서 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